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국은 선거구 획정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이번 선거구 획정위는 인적 구성상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야 추천 형식의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 이거는 사실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서도 이런 식의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아니면 몰랐다가 이런 결과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앞으로 인적 구성을 바꿔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수의 여야 추천위원회에다가 선관위 추천 인사를 추가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마도 선거구 획정은 이번처럼 다시금 정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호랑이한테 다시 고기를 주는 꼴이 됐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현상 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도록 정치권의 나름대로의 압력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했지만 획정안 대신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국회가 결론을 지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도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구 배려 문제, 비례대표 의석수, 이런 것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농어촌 지역구 배려 문제, 이것이 과연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인가, 아니면 실제로 농어촌에 있어서의 지역 대표성이 도시보다 더 절박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석입니다.
예, 어제 선거구 획정위가 결국은 거의 뭐 못하겠다. 지금 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지요. 보십니까? 예. 뭐 예상됐던 결과죠, 뭐. 예. 저는 국회나 획정위원회나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뭐 1차적으로 책임은 국회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2차적으로는 획정위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헌재가 그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그 인구 똑같은 선거구를 놓고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고 하면 예. 지역구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는 그럼요. 다릅니다만. 그런데 예. 지역구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농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예. 국회가 지역구 수 246석을 늘릴 거냐 늘리지 않을 거냐 하는 기준을 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지역구 수를 늘려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획정위원회에. 그랬으면 획정위원회가 이걸 받아가지고 예. 합리적인 지역구 획정을 하려면은 불가피하게 도시 지역에 좀 늘려주게 되고 또 농촌은 줄이더라도 또 최소화를 하자면 246 지역구로는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분야에 조그만 뭐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246석 전후인 244 내지 249석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손을 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예상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지 못했다는 건 이게 시간만 허비한 거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신 거죠? 1차적인 책임은 예. 국회가 책임 있게 헌재 결정을 수용하려면 현행 246개 지역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256으로 하든지 259로 하든지 예. 지역구 수를 명백하게 줬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도시는 늘 수밖에 없고 농촌을 줄이는 것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 아무래도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이시니까 좀 여쭤볼 텐데 우선 이제 농촌의 인구가 뭐 줄어드는 거는 뭐 누구든 다 알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의 예를 들자면 우리 장윤석 의원님 지역구에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비중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죠. 훨씬 높죠. 네. 훨씬 높은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갖고 다니세요? 요즘은 많이 합니다. 많이는 하세요. 예. 인터넷 같은 것들에 접속하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인터넷은 뭐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핸드폰은 요새 핸드폰이야 뭐 다 가지고 아들들이 사줘가지고 그렇죠. 거의 뭐 핸드폰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인터넷 사용이 좀 적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이게 지금 제목이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인데 사실은 이걸 뜯어보면 잘못하면은 농어촌의 지역구가 줄면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 있어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중앙 정치로의 접근 통로가 상당히 줄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세대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예, 아주 뭐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그 헌재가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이제 인구 편차를 3대 1로 3대 1에서 2대 1로 바꿨죠. 맞습니까? 그러나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유권자가 이제 연로한 유권자가 많은 이제 농촌 지역이 좀 불리하게 됐죠.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 이제 근본적으로 헌재가 인구 편차를 2대 1로 이제 하라는 이유는
땅덩어리는 좁지만 인구가 많은 이제 도시 지역, 수도권 지역은 가급적 선거구를 인구 2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예. 그리고 땅덩어리는 매우 넓지만은 광활하지만은 인구가 적은 이제 농촌 지역에는 선거구를 인구 1의 기준에 맞추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 지역은 가급적 상한인 수도권은 27, 8만에 가까운 수로 선거구를 만들고 농촌은 하한인 13만 9천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만들어주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2대1로 편차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30만 정도 되는 선거구를 상한인 27, 8만을 넘었다고 해서 분고를 해서 둘로 나누면 14만 5만 정도 되는 선거구가 둘 생기지 않습니까? 예. 도시에는. 예.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하한이 14만인데 14만이 안 되는 12만, 13만, 11만 선거구는 한 개 선거구를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11만, 12만의 선거구를 합치면 농촌에서는 11만 합치면 22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구 편차를 맞춘다고 해서 어떤 주행이 역설이 생기는가 하면 예. 도시에는 14, 5만에 가까운 선거구가 마구 생겨나고요. 농촌에는 14만이 안 된다고 해서 통폐합 하면은 20만이 넘는 선거구를 마구 만들어 가면서 농촌의 선거구를 줄이면 결국 농촌의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는 중앙 정치에서 대표하는 사람을 마구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면적 대비로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네. 이게 뭐 일부 지역구는 서울의 한 40배가 넘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은 한 명이다라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면은 과연 그 어르신들께서 교통수단을 얼만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느냐도 사실 고려의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네,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구역의 수도 고려를 해달라는 것이지만 행정구역의 면적도 고려를 해달라. 지금 강원도에 가면은 국회의원 48명을 내는 서울의 면적의 7배, 8배가 되는 예.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내거든요. 예. 그럼 이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를 다니는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자면은 차를 타고도 2시간 이상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농어촌에 계신 그 유권자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어떤 의미에서의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국민과 농촌에 있는 국민이 결국 차별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대 간에 있어서의 이 정보 격차에 따른, 그러니까 사실 뭐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면적이 넓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 수단에 있어서의 격차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간의 격차,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통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농촌 지역에 연로한 분들의 경우에 이제 이 SNS라든지 인터넷 시장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대리해서 또 대변해줘야 될 이제 국회의원은 도시 지역에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의 대표자를 내고 농촌 지역에서는 그 광활한 지역에 또 그 많은 연로한 분들의 대변인은 겨우 한 명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갑을병으로 3개 지역구 있는 데가 많은데 도대체 이게 왜 갑을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을이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이 99%거든요, 사실. 그럼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선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의 상한선 기준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헌재가 2대1의 편차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정한 것은 예. 도시 지역은 가급적 상한인 27~8만에 근접한 인구를 가지고 한 개의 선거구를 만들어라. 예. 그리고 농촌 지역은 국토 면적은 넓기 때문에 하한선인 14만에 가까운 15만, 16만으로 한 개의 선거구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현재의 결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인구 편차를 아주 형식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촌에는 거대한 기형적 선거구가 자꾸 생기게 되고요. 선거구 수는 줄고 선거구는 오히려 거대하게 되고 수도권인 도시에는 분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하한선에 가까운 선거구를 만들어주는 아주 기기묘묘한 이런 주행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저 정계 특유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획정위원님들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지 형식적으로 2대1이라고 해서 27만 상한선을 넘어서 28만이 됐다고 바로 분구를 할 겁니까? 그러면 14만인 선거구가 도시에서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이렇게 선거구가 많이 생기는데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에 고정하면 도시에서 생기는 선거구 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서 무리하게 통폐합을 해서 거대한 기형적 선거구를 양산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수를 줄이게 되니까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획정위원님들이 지금 정치권을 대리해서 대리전을 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하시지만 그거 이전에 획정위원들이 의논을 해보니까 선거구 수를 현행 지역구 수 246석에 고정을 해서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국회가 지역구 수와 비례대표 수의 비율 조정을 명백하게 해줘야 된다. 지역구 수가 늘어나면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그렇게 선거구 조정을 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평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측면을 좀 우리 국민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좀 이름이 길죠?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실패란 떼어놓고 보면 힘든 기억이지만 모이고 커지면 자산이 된다는 사실. 실패 속에 담긴 혁신과 교훈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됩니다. 실패란 재도전의 다른 말. 지금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을 검색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말은 살찌고 지갑은 야위어가는 계절. 뜻깊은 소식 전합니다.
지금 페이코로 티머니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 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 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 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전국 22개 도시로 돌면서 학교 경쟁교육 실태를 조사했더니요.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교 50등까지 유리벽으로 공개된 자습실에서 공부를 시키는 학교도 있고요. 학부모 봉사도 자녀 성적순으로 제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적순에 따른 급식차별은 물론이고 기숙사 입주도 집이 먼 학생부터가 아니라 성적순인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실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조사에 나섰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송화원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세상 송하원입니다. 예. 자, 간단하게 조사 개요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시기별로 사안별로 좀 종류가 다른데 저희가 전국 17개 교육청과 한 22개 지역 순회하면서 직접 시민들 만나고 또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면접 조사를 하셨다는 건데요. 현장 네, 확인도 하셨습니까? 예, 일부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확인한 거 전체를 다 하신 건 아니군요. 예, 전국적으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지역별로 좀 행태가 다르지 이런 줄세교육 실태가 심각한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 동안 교실 기자재는 좋아진 것 같은데 교육 방식은 그대로더라고요. 뭐 50등 유리벽에서 공부하고 공부 못하면 밥 늦게 먹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교 20등 정도가 밥을 먼저 먹게 하거든요. 또 한여름에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땡볕에서 땀 흘면서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카페트 깔려 있는 데서 공부한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정수기도 따로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는 이제 특별반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국에 다 있습니다. 예.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료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름이 뭐냐면 핵심 인재반, 조기 진급반, 큰빛반, 진실반 이래요. 그러면 진짜 실력반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건데 나머지 90% 아이들은 다 그 학교에서의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뭐 명문대 합격 현수막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성적순 기숙사 입사시켜가지고 외부 강사 불러서 따로 특강해주고 또 포트폴리오 별도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아주 비일비재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명문대 합격 현수막이야.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기는 좀 뭐한데. 근데요, 이게 예를 들면 조금 도가 지나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 시정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수백 건의 제보들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서 151건에 대해서는 학교에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이제 뭐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공부 잘하게 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아이들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요. 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도 몰랐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개선한 경우들도 한 20여 건 있어서 그럴 때 좀 고맙고 감사했죠. 근데 사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하면 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뭐 구조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학교에 얘기하면 뭐 학부모 교육열이 문제다, 요즘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저희가 대개에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로서는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계는 어느 지점에나 다 있거든요. 환경에도 있고 경제에도 있고 있는데 그걸 다 극복해가지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아이들 입시 경쟁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저희 세월호 참사에서 보셨듯이 그냥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이러면 다 참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문제. 뭐 그 비유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평가할 때 이 취업 얼만큼 돼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해요. 대학 순위 매깁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편에서 뭐냐면 대학은 취업 준비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사실 상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명문대 진학률에 의해서 학교의 순위가 매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학교 책임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반론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교육 정책의 문제라든지 구조의 문제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말씀. 그런 뭐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육적인 본질로 놓고 봤을 때 성적으로 줄쭉 세워가지고 명문대에 많이 보내는 것이 학교의 본질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들 마음속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부채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그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하나하나 다 바꿔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자료에도 요구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 교육청들도 입시 실적 경쟁 은근히 하거든요. 그렇죠. 교육부도 당연히 그런 것들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 안 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면 그런 신호가 학교에 다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즐겁게 지금처럼 80% 이상이 잠자고 엎드려 자는 그런 교실은 더 이상 없어지겠죠. 참 이게 도대체 바뀌질 않네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아니, 그 아이들의 그 어린 가슴이 멍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좀 이런 조사를 계속 하실 것이요?
예, 당연히 해야죠. 그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조사하시고요.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송화원 팀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언제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일 관심 많은 뉴스부터 짚어보죠. 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을 듣던 중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하버드 대학생 조셉 최 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 씨는 트럼프를 향해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돌직구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계 이민 2세로 현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 씨는 지난 4월이었죠.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하버드대학 강연에서도 위안부 관련 질문을 던져서 시선을 모은 주인공입니다. 네, 최 씨는 YTN과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잘못된 이야기를 지지자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질문을 던졌다면서 정치나 외교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다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가짐과 용기가 그 어떤 정치인보다 낫다며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최 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셉 최 씨라는 학생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네.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조셉 최가 물어본 거는 뭐냐면 사실관계의 확인을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당신 국적을 물어본다? 예, 둘의 극명한 대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설득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일본 정부가 난징 대학살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 대해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학교 교과에서 다루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면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예.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지난해 기준 37억 엔으로 하나로 하면 약 352억 원인데요. 예. 전체의 11%에 해당해요. 예.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관계기관이 난징 대학살과 관련해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신청한 문서가 진짜인지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반박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분담금 카드까지 흔들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예. 누리꾼들은 역사를 숨긴다고 숨겨지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비판하면서 돈으로 역사까지 사겠다는 뻔뻔한 의지다. 우리 정부도 뒷짐지고 볼 일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돈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게 이게 말입니다. 제일 치사한 건데. 아유 참.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치안 유지와 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이요. 감정 노동자가 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예. 한국고용정보원이 13일 발표한 조사를 봤는데 예. 경찰관은 한국의 주요 직업 730개 중에서 화나게 하거나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폭행을 당하면 공무 집행방해로 처벌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악성 민원 대부분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경찰 여러 부서 가운데 민원실은 특히 감정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 경찰관은 민원실을 쓰레기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묵묵히 직무에 임하는 경찰관분들 힘내십시오라고 응원을 하면서요. 경찰관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 서비스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시점이라고 지적한 분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힘내실 분들, 우리 사회에 묵묵히 일하는 바로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